이대로 있을 순 없어.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65세 영희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집안은 남편 철수가 준비한 화려한 꽃들과 비싼 음식들로 가득 찼지만 영희에게 그 집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화려한 감옥과 같았습니다. 75세의 남편 철수는 평생 그녀를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영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번뜩였고 영희는 그 시선 아래서 40년을 말라 죽어가는 화초처럼 살았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식탁 위로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배달된 작은 상자 하나. 철수의 허락 아래 상자를 열어본 영희는 그대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가난했지만 서로를 목숨보다 사랑했던 첫사랑 민호와 나눠 가졌던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반지는 예전의 빛을 잃은 채 검붉게 눌어붙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비명을 삼키며 반지를 식탁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반지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 영희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종도 요양병원 304호. 40년 전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증발해버렸던 민호의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영희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보다는 그가 살아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핏자국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포가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그때 건너편에서 와인을 마시던 철수가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냐? 첫사랑의 망령이라도 나타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철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영희의 떨리는 손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죽어서도 그놈 곁에 못 가. 철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손등을 파고드는 남편의 손톱보다 그가 40년 동안 숨겨왔을 진실이 더 두려워졌습니다. 생일날 배달된 죽음의 초대장. 그것은 영희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지옥의 서막이었습니다. 철수의 광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영희를 안방으로 밀어넣고는 밖에서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둔탁한 금소금이 영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못 가. 아니, 안 보내줘. 죽어도 여기서 내 마누라로 죽어. 밖에서는 철수가 영희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 그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영희는 어두운 방 안에서 벽을 짚으며 주저앉았습니다. 40년 전 민호는 고시 공부를 하겠다며 절로 떠난 뒤 소식이 끊겼었습니다. 당시 부유했던 철수는 상심한 영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철수가 설계한 덫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가 보낸 핏자국 묻은 반지, 그리고 죽기 전 마지막 소원.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영희의 40년은 그저 쓰레기통에 처박힌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영희는 침대 시트와 커튼을 닥치는 대로 찢어 묶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매듭이 자꾸만 풀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65세의 나이에 2층 높이에서 줄 하나의 의지에 내려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영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줄이 끊어지며 바닥으로 추락한 영희는 발목에서 전해지는 날카로운 통증에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쪽 저택에서 철수의 분노 섞인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았거든요. 진흙탕을 기고 담벼락을 짚으며 영희는 대문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뛰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다리를 절뚝이며 304호 문 앞에 섰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재회. 하지만 문을 연 순간 영희가 마주한 것은 인간의 형상을 한 악마의 장난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민호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집에 있어야 할 남편 철수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영희야, 생각보다 빨리 왔네? 우리 민호가 너를 참 많이 기다렸어. 40년 동안이나. 철수의 말에 영희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철수의 발치에는 피 묻은 가위와 함께 민호의 것인 듯한 잘린 손가락 마디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영희의 눈앞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민호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철수가 보낸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40년 동안 철수 소유의 공장 지하 창고에 갇혀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민호를 노예처럼 부리며 영희와 행복하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민호에게 매일같이 자랑했습니다. 민호가 죽음을 결심할 때마다 철수는 영희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를 고문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놈도 쓸모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 눈앞에서 가장 비참하게 보내주려고 불렀지. 철수가 가위를 들어 산소호흡 기줄에 갖다 댔습니다. 영희는 비명을 지르며 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75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철수의 힘에 영희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죽은 듯 누워있던 민호가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태우며 철수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40년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소리쳤습니다. 영희야, 도망쳐. 민호는 철수를 껴안은 채 그대로 열려있던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두 남자의 신체가 허공을 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남자의 죽음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희를 자신의 트라우마 속에 가두려 했지만 민호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영희를 그 감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경찰은 치정에 얽힌 동반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영희는 조사 내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법의 심판이 아니라 40년 동안 썩어 문드러진 가슴을 씻어낼 시간뿐이었습니다. 철수의 장례식은 적막했습니다. 영희는 상주석에 앉아 곡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화장이 끝난 뒤 철수의 유골함이 영희의 손에 들렸습니다. 영희는 망설임 없이 장례식장 뒷마당 쓰레기통에 유골함을 처박았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것이 그녀가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영희는 민호의 유골만을 품에 안고 두 사람이 18살에 처음 만났던 바다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민호의 목소리처럼 다정하게 들려왔습니다. 영희는 40년 동안 자신의 손가락을 옥죄었던 화려한 결혼 반지를 뺐습니다. 철수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던 그 낙인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금반지는 파도 속에 잠기며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민호가 남긴 피 얼룩이 지워진 은반지를 자신의 약지에 끼웠습니다. 비록 낡고 찌그러진 반지였지만 그것만이 영희가 유일하게 선택한 진실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민호야, 이제야 온전히 내 인생이네. 영희는 바다를 향해 작게 음조렸습니다. 40년의 지옥 같은 시간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소유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김영이 그 자체로 남은 인생을 걸어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노을빛이 그녀의 꼿꼿한 뒷모습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